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전당대회를 대충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8월 10일 날이면 이제 이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25일인가요? 그때는 8월 또 저기가 있죠. 그렇죠.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재로서는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열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8월 10일 이제 파리 하계 올림픽이 끝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 11일부터 네. 8월 19일 사이에 열리지 아, 않을까? 10일부터 19일 사이에. 11일부터 19일 11일부터 19일 사이에, 사이에. 열리지 않을까? 뭐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일단 뭐 전당대회 날짜는 대충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마 전당대회 룰을 놓고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는 100% 이제 당원들 하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7대 3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5대 5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거기에다가 이제 집단 뭐 지도 체제, 뭐 하이브리드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서 이게 도대체 누가 뭐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고. 그러니까 이 황우여 위원장이 하이브리드 차 안 타봤을 텐데 글쎄요. 갑자기 하이브리드 이야기가 제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어떤 지도 체제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절대적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상대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연임을 하면서 딱 전면에 등장해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뭘 할까요? 우리 좀 논의해 봅시다. 저쪽에 쳐들어오는데 우리 논의될 때까지 좀 결정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정말 단일하게 들어오면 반대로 막판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일 체제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상대방이 저렇게 오는데 우리는 그냥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그럼 나라 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상대방의 어떤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이브리드 체제 이건 논의할 가치조차 없고요. 네. 논의할 근데 필요가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왜 하이브리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는 1부 리그, 2부 리그, 청년 최고위원 리그, 뭐 3개 리그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뽑는 건데, 집단 지도 체제는 그냥 리그가 하나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를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4등까지가 최고위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 1부 리그에서 2등, 3등도 최고위원으로 해주고 2부 리그에서 최고위원 또 2명을 뽑자.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을 1부 리그에서 2명 뽑고 2부 리그에서 2명 뽑자. 아하. 이게 이제 황우여식 하이브리드 건데 논의할 가치조차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제 집단 지도 체제, 당권 대권 분리 조항 뭐 등등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었는가,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됩니다. 2016년에 참 두 번 다시 입에 꺼내기도 뭐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14년인가요?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그때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김무성, 서청원 뭐 이래 됐죠. 그래서 김태호 뭐. 1위, 그러니까 그 1위 자리를 놓고 대표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무성, 서청원이 빡세게 붙었는데 김무성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2등을 한 서청원 최고위원, 3등이 김태호였나? 네네. 뭐 그러고요. 그다음에 4등이 또 이인재. 이인재. 그래서 5등이 뭐 5등이 누구 있었는데 그 여성이 한 명은 꼭 껴야 된다 해서 김을동 의원이 여성으로 거기 낀 거예요. 이 최고위원 5명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봉숭아 학당, 콩가루 집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봉숭아 학당은 재미나 있죠. 이거는 뭐 허구한 날 싸워요. 네. 뭐 이제 딱 시작하면 최고위원 시작하면 이제 대표 최고위원이 제일 첫 번째로 발언하잖아요. 뭐 발언해 놓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거 씹어 돌리고 뭐 에이씨, 어떻게 안 해. 돌리고 뭐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뭐 김무성 대표가 아 회의 그만합시다 하고 자기 혼자 퇴장해 버리는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뭐 친박 비박 갈등 뭐 하면서 결국 그 저기 뭐야 도장 들고 나르샤. 네. 아, 도장 들고 나르샤가 되고 그때 문재인과 안철수가 쪼개져 가지고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두 개. 예, 1려 2야 황금 분할 구도에서 이걸 치른다. 심지어 예, 그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 입에서 180석 개헌 가능한 뭐까지도 될 수 있다. 뭐 네. 180석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저기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으로 쪼그라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놈의 그 콩가루 집안 봉숭아학당하는 그 집단 지도체제는 이제 끝내자 네. 해가지고 탄핵의 아픔을 겪고 나서 단일 지도체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예? 오랜만에 두 분 얼굴 보네요. 보는데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상대적입니다. 저쪽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국과 이재명이 저렇게 칼 들고 설치는 상황에서는 우리 또한 여기서 뭐 우리는 점잖게 우리는 민주적으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절대적으로 의석이 부족한 정당입니다. 자, 그런 정당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 같이 300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00전사의 어떤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훌륭한 리더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 한 명이 나와야 되고 그 리더 한 명을 만드는 게 결국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략과 그다음에 응집력, 그다음에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나와서 정말 힘을 갖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지만이 우리 지지층도 똘똘 뭉칠 수 있고 힘을 넣을 수가 있고 결국 이게 저는 윤 대통령한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고 또 윤 대통령의 어떤 개혁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이거를 흔들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정말 그 힘 있는 리더를 만들어 대표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거기에 사실은 대통령실은 좀 뒤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을 지금 나가서 뭐 국민들한테 인기를 금방 얻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 한순간에 어떻게 지금 40%까지 올립니까? 따블을 어떻게 올려요? 혼자 못 올립니다. 그러면 당과 함께 손을 잡고 전면에 나서서 싸워주고 대통령처럼 뒤에 좀 숨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국민에 나가서 결국 또 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특정인을 자꾸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대권 가야지. 뭐 나중에 흠집 난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조언하는데 한다. 근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종인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저 한동훈 위원장 나중에 대선 나가는 거 도와줄 사람이겠습니까? 좀 본인은요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려면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이번에 나오면 다친다 하는데 그거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 김종인 씨는요. 뭐 한동훈에 대한 어드바이스라고 하면서 요번에는 그냥 쉬고 뭐 하면은 내년에 기회가 올 거다는데 무슨 내년 정치 일정에 뭐가 있어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참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동훈 입장에서 한동훈의 앞으로 미래에 뭐가 득이 되고 도움이 될까를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인가요?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또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네. 그다음에 당이 어느 정도 이 단합력을 유지하고 네. 그리고 싸워도 참 버거운 게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자꾸 내부에서 뭐 안 된다, 각을 지겠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문제는 당에 맡겨두고 그다음에 당에 대해서 일정 정도 또 그 역할을 이 견제 역할을 해내고 이런 모습으로 일단 굴러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자, 우리 지금 이 국민의힘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준석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이요. 제가 그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인이 당대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요.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2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인데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보면 이게 지금 글쎄요. 지난번 워낙 이제 압승을 해서 그런데 꽤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장단에 이런 사람들한테 자, 이 국민의힘이 어떤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빈틈을 이준석이가 계속 이간질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쨌든 간에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는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에 당선된 30, 40대 당선자들이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서 또 이들이 20대 30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요 정말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라든가 대세 추종주의라든가 가치 집단이 아니라 그냥 네. 이권을 쫓아가는 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걸 레밍주의라고 뭐 표현했던데 하여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네. DNA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에너지들 이게 젊은 피들이 앞장서서 뭔가 그런 DNA 개혁을 주도하고 네. 과거에도 보면 정풍운동이라는 게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풍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이제 DNA 개혁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이 당이 뭔가 이제 좀 이제는 좀 뭔가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했구나 네. 하는 거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는 지도부가 보여줘야지만 네. 저는 내후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그나마 해볼 만한 거지. 네. 뭐 그냥 그저 그 고만고만한 지도부가 와가지고 뭐 유지하고 뭐하고 뭐 해갖고는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정권은 다음번에 넘어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참 그 황당했던 게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 때 당 지도부가 보면 그 원래 이제 국회 개원을 하게 되면 그 1호 법안들을 다 내잖아요. 네. 근데 그날 연찬을 하면서 모이고 또 하는 사람들이 1호 법안이 뭔지도 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내긴 했지만. 자, 그리고 최소한 연찬을 하면 초선들이 나와서 뭔가 막 당 지도부도 좀 비판도 하고 대통령도 좀 비판도 하고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야 국민들이 좀 그래도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는구나 하는 거 좀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도 말도 안 하는지. 자, 일단 이번에 뽑힌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뽑혔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어제 우리 천목회 좀 두 분 나와서 했지만 이분들은요, 있을 사무실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프랜카드 붙일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당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 바뀌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좌관에 9명의 사무실 있죠. 당 지금 밖에 사무실 있죠. 그렇게 혜택 받는 지금 그 현역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일을 못 해요. 밖에 나와 있는 지금 지금 밖에 당협위원장들도 뭔가 하기 위해 저렇게 밤샘 토론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초선 당선자들 뭐 밤샘이라도 오후에 잠깐이라도 뭐 토론해 봤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초선들 말이죠.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집합하면 하고 싶어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 국회의사당 저 집합시켜 갖고 한번 진짜 정말 이 정신교육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이 절박한 상황에 당선된 초선들이라면 하루하루 한 시 한 시 급하게 뭔가 절박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면 그냥 자기 사무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정경이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참. 지금 아파트 뭐 좋은 데 들어갔다고 뭐 한강변 보인다고 지금 그런 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후년 지방선거 또 그 다음에 대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참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모든 언론 기사, 신문 기사 있잖아요. 그걸 또 보면서 거기에 한 번이라도 등장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진짜 이들 나중에 공천할 때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게 있어요. 뭐 하는 방송 게 출연, 있어요. SNS 활동 뭐 이런 거 다 다 계량화해요. 예, 개량화해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 반영하더라고요. 예. 야, 참 숨만 쉬고 있는 정말 자기 방 좋다고 그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도대체 이분들이 우리 지금 저희들 여러분들과 저처럼 이렇게 진짜 이 주말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말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만 안 하고 있지? 솔직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저야 뭐 아무도 안 잡고 지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그나마 지지를 받아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뭐 재선은 아예 뭐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요 어제도 뭐 이야기했지만 이놈의 당의 저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구당 부활 문제 가지고 돈 없는 선거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에 어긋난다? 에이 자기들은 이미 다 가져다 놓고 다 해서 놔놓고 지금 상황에서 뭐 돈 없는 정치요?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돈 없는 정치하면 뭐 길가에 텐트 치고 합니까? 최소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줄 거 아닙니까? 저 오세훈 시장이 무슨 뭐 돈 없는 정치, 돈 필요하지 않은 정치에 역행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 사무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조금이라도 뭔가 사무실 가지고 뭔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도 못하게 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4년 후에 수도권에서 또 다시 뭔가 서력전을 해갖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은 지금 그 요번에 떨어진 낙선자들이 대부분 이제 원외 위원장이 될 텐데 그리고 4년 후에도 그분들이 다시 재도전 물론 이제 상당 부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재도전할 텐데 그럼 그분들에게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구당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네. 그건 초딩도 다 계산 금방 복잡하게 안 해도 금방 계산 나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은 앞으로도 쓴소리 할 겁니다. 쓴소리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뭐 대통령 왜 비난하냐 자꾸 뭐 저한테 뭐 지적하시는 분 있는데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되게 하려면요. 안 되는 거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 지적하지 않으면 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이 3년 정말 하고 다음 정권 재창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마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옛날에 아마 지원님이 그 인수위원회인가요? 그때 있을 때, 그때 캠프 했을 때 옛날에 레드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이야기 한번 했다가 그때 참 박살나게 깨진 적이 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때만이라도 레드팀이 있어서 좀 지적을 했더라면 참 이렇게까지 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 그때는 외로웠고 깨졌긴 했지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우리 보수 유튜버들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안 보시고 막 이렇게 좀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그렇죠.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단단해질 겁니다. 네, 참 비온 뒤에 굳어진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믿습니다.